600만 년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. 지금의 미국 노스다코타, 완만하게 흐르던 강 하나, 그 물속에서 주걱철갑상어 한 마리가 평소처럼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. 그런데 훗날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의 아가미 속에서 아주 작은 유리구슬들을 발견합니다. 충돌의 충격으로 하늘 높이 튀어올랐던 암석이 순식간에 녹았다가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다시 우수수 떨어져 내린 유리 알갱이였어요.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? 그 물고기가 하늘에서 유리가 비처럼 쏟아지던 바로 그 순간까지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다음 순간 산채로 묻혔어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평범한 봄날의 강가에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통째로 불타고 뜨거운 유리 알갱이가 우박처럼 쏟아집니다. 땅이 뒤흔들리고 강물이 벽처럼 솟구쳐 모든 걸 집어삼켜요. 이게 공룡이 사라진 그날 지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.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이런 지옥 같은 재앙에선 그래도 제일 강하고 큰 놈들이 마지막까지 버텼을 거라고. 그런데 아니었습니다. 살아남은 건 정반대였어요. 공룡을 죽인 그 재앙에서 왜 하필 가장 작고 약한 것들만 살아남았을까요? 이상하지 않으세요?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게 하필 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. 대체 600만 년 전 사건의 계절을 어떻게 아냐고요? 비밀은 그 물고기 뼈에 있었습니다. 물고기 뼈에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성장선이 새겨지는데 이게 계절마다 자라는 속도가 달라요. 타니스에서 발견된 물고기들의 뼈는 봄에 막 빠르게 자라기 시작한 상태에서 딱 멈춰 있었습니다. 여름의 최대 성장에는 이르지 못한 채로요. 그러니까 이 죽음은 만물이 한창 깨어나던 봄에 들이닥친 겁니다. 가장 생명이 넘치던 순간에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. 우리가 이 사건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. 거대한 소행성 하나가 지구로 돌진합니다. 지름이 약 10km, 감이 잘 안 오시죠? 서울 도심을 통째로 덮고도 남는 돌덩어리가 총알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로 날아든 거예요. 그게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그대로 내리꽂혔습니다. 그 자리에 파인 구덩이가 지름 180km, 웬만한 대도시 몇 개가 통째로 들어가는 크기예요. 그 다음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. 충돌의 순간 지구 전체가 종처럼 울렸습니다. 어마어마한 지진이 대륙을 흔들었고 그 진동은 수천 킬로미터 밖까지 전해졌어요. 아까 그 물고기가 있던 노스다코타는 충돌 지점에서 무려 500km나 떨어진 곳이었거든요. 그런데도 지진의 충격으로 내륙의 강물이 통째로 출렁이면서 최대 10민 높이의 물벽이 강을 거슬러 밀려 올라왔습니다. 그 파도가 물고기고 나무고 할 것 없이 모든 걸 쓸어 담아 한자리에 무더기로 파묻어 버린 거예요. 발견된 물고기들은 하나같이 입을 쩍 벌린 채였습니다. 질식해 죽었다는 뜻이에요. 한 과학자는 이 현장을 두고 얼어붙은 자동차 사고 현장 같다고 표현했습니다. 그만큼 그 순간이 통째로 박제된 거예요. 그리고 하늘로 솟구쳤던 파편들이 다시 떨어지고 먼지와 그을음이 태양을 가리면서 지구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.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지구에 살던 생명의 약 75%가 사라져요. 넷 중 셋이 지워진 거예요. 사실 그날의 지문은 지금도 전 세계 땅속의 얇은 띠처럼 남아 있습니다. 지층을 파보면 그 시대 경계에 딱 한 줄, 이리깬이라는 금속이 유독 진하게 깔린 층이 나오거든요. 이리깬은 지구 표면엔 드물고 소행성엔 흔한 금속이에요. 그러니까 이 한 줄의 금속띠가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졌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셈이죠. 그리고 그 죽음의 명단 맨 위에 우리가 아는 그 주인공, 공룡이 있었습니다. 생각해보면 공룡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. 무려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한 절대 강자였습니다. 우리 인류의 역사가 길게 잡아 수백만 년인 걸 생각하면 이건 비교조차 안 되는 시간이에요. 그런 공룡이 단 몇 년 만에 흔적도 없이 무너진 겁니다. 자, 여기서 우리 상식이 작동하잖아요. 티라노사우루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몸길이 10인가 넘고 한 입에 뭐든 부숴버리는 턱을 가진 최강의 포식자, 지구의 왕이었어요. 이런 강자라면 이런 난리통에서도 어떻게든 끝까지 버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었으니까요. 상식적으로는 그래요. 강한 놈이 오래 버티는 거잖아요. 이 정도 스펙이면 지구의 마지막 생존자가 됐어야죠. 그런데 페이지를 넘겨보면 현실은 정확히 반대였습니다. 그 왕들은 한 마리도 남김없이 사라졌어요. 그리고 텅 빈 지구를 물려받은 건 그 발밑에서 벌벌 떨던 존재들이었습니다.
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과학자들이 그 시절 화석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어요. 누가 죽고 누가 살았는지 그 명단을 쭉 정리해봤더니 무섭도록 단순한 규칙 하나가 튀어나옵니다. 바로 몸무게였어요. 체중 25kg. 이 선 하나가 삶과 죽음을 갈랐습니다. 일부 차가운 피를 가진 동물들을 빼면 몸무게가 25kg를 넘는 육상 동물은 단 한 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. 25kg이시면 중형견 한 마리 정도예요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반려견이 조금만 더 컸어도 그 시대였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예요. 딱 그 정도만 넘어도 그 재앙 앞에선 예외 없이 전멸이었습니다. 강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. 큰 게 죄였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. 공룡을 왕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거대한 몸집이 정확히 그들의 사형 선고가 된 겁니다. 충돌 직후 지구 표면은 며칠 동안 거대한 오븐처럼 달아올랐어요. 하늘로 튀어올랐던 수많은 파편이 대기권으로 다시 쏟아져 내리면서 그 엄청난 마찰열로 하늘 전체가 벌겋게 달궈진 거예요. 지금으로 치면 지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그릴 위에 올라간 셈이었죠. 이때 몸집이 큰 동물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. 넓은 몸으로 그 열기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익어버린 거예요. 그런데 작은 동물들은 달랐어요. 땅속 굴로 파고들거나 물속으로 숨었거든요. 굴 몇십 센티미터 아래, 물 몇 미터 아래. 그 얇은 흙과 물이 방패가 돼서 그 지옥 같은 열기를 막아준 겁니다. 지금으로 치면 다들 불바다 한복판에 서 있는데 몸집 작은 애들만 지하 벙커에 쏙 들어가 있던 셈이죠.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.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. 한 차례 열기가 지나간 뒤 이번엔 정반대의 지옥이 찾아왔거든요. 먼지와 그을음이 하늘을 완전히 뒤덮으면서 햇빛이 통째로 차단된 거예요. 낮인데도 한밤중처럼 캄캄한 어둠이 몇 년씩 이어졌습니다.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릴 만큼 기온이 뚝 떨어졌고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충돌 겨울이라고 불러요. 태양이 스위치 꺼지듯 사라진 세상인 거죠. 그런데 이 어둠이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요? 바로 모든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,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 지상의 풀과 나무가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하루에 몇백 킬로그램씩 풀을 먹어치워야 하는 거대한 초식 공룡. 먹을 게 싹 사라진 세상에서 이 큰 몸뚱이를 무슨 수로 유지하겠어요?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살던 거대한 육식 공룡도 사냥할 먹이가 사라지니 줄줄이 무너졌습니다. 먹이 사슬이 맨 위에서부터 도미노처럼 쓰러진 거예요. 회사가 어려워지면 연봉 높고 덩치 큰 부서부터 구조조정되잖아요. 자연이 벌인 일이 딱 그거였어요. 큰 몸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유지비가 드는 사치품이었던 셈입니다. 배터리가 큰 스마트폰이 충전할 곳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꺼지는 것과 똑같아요. 반대로 작은 동물들은요. 이 친구들은 원래부터 아무거나 먹었어요. 곤충, 씨앗, 죽은 것들의 부스러기, 썩어가는 낙엽까지 편의점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먹으며 버티는 것처럼 풀이 없어도 벌레와 찌꺼기로 얼마든지 연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. 게다가 이 작은 동물들 상당수는 원래 밤에 활동하던 야행성이었어요. 공룡이 지배하던 낮을 피해 어둠 속에서 사는데 이미 익숙했던 거죠. 그러니 해가 사라진 그 긴 암흑의 시대가 이들에겐 오히려 견딜 만한 세상이었던 겁니다. 적게 먹고 아무거나 먹고 좁은 곳에 숨고 어둠에 강하다. 거창한 무기 하나 없는 이 소박한 조건들이 그대로 생존의 열쇠가 됐어요. 아까 제가 차가운 피를 가진 동물은 예외였다고 했잖아요.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. 악어나 거북 같은 동물들은 몸이 크더라도 살아남은 경우가 있었는데 비결은 느린 신진대사였습니다. 이 친구들은 몇 주, 심지어 몇 달을 굶고도 버틸 수 있거든요. 스마트폰으로 치면 극단적인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. 게다가 상당수가 물속에 살아서 열기도 피할 수 있었고요. 결국 살아남은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. 요란하게 강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덜 먹고 오래 버티는 쪽, 화려함이 아니라 끈질김이었습니다. 그리고 놀랍게도 이 규칙은 바닷속에서도 똑같이 작동했어요. 2026년 한 연구팀이 그 시절 바다 생태계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. 결과는 소름 돋았어요. 하늘이 어두워지자 몸집이 큰 플랑크톤은 거의 다 죽고 눈에도 안 보일 만큼 작은 플랑크톤들만 살아남은 거예요. 육지든 바다든 자연이 내린 판결은 똑같았습니다. 크면 죽는다, 작으면 산다. 여기서 한 가지 더.
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. 사실 공룡이 전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. 그중 일부가 살아남았거든요. 바로 몸집 작고 깃털 달린 소형 공룡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새라고 부르는 존재예요. 지금 창밖에서 지저귀는 참새 한 마리가 알고 보면 티라노사우루스의 먼 친척인 셈이죠. 여기서도 규칙은 똑같았어요. 거대했던 쪽은 지워졌고 작았던 쪽만 하늘로 도망쳐 살아남은 겁니다. 자, 여기서 잠깐 아주 정직하게 짚고 갈 게 있어요.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물고기 아가미에 유리가 박힌 채 발견된 타니스 유적 말이에요. 이게 정말 그날 하루를 통째로 박제한 거냐를 두고 아직 과학자들끼리 논쟁이 있습니다. 그 유리 구슬이 나중에 다른 지층에서 섞여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는 반론이죠. 그러니까 그날의 스냅 사진이라는 해석은 가장 유력하긴 하지만 아직 100% 확정된 건 아니에요. 다만 그 소행성이 떨어졌다는 것, 그리고 그게 이 대재앙의 원인이라는 것, 이건 전 세계 지층에 깔린 증거들로 아주 단단하게 뒷받침됩니다. 이 사실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요. 물론 당시 지구 반대편에선 어마어마한 화산 활동도 함께 이어지고 있었고, 이게 멸종을 거들었다고 보는 과학자들도 있어요. 자연은 보통 한 방이 아니라 여러 재앙이 겹칠 때 가장 잔인해지니까요. 다만 결정적인 방아쇠가 그 소행성이었다는 데는 대부분의 과학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. 그런데 정말 여기서 끝일까요?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사실 지금부터예요. 그 재앙이 휩쓸고 지나간 텅 빈 세상. 잿빛 황무지에 아주 조심스럽게 굴 밖으로 기어 나온 존재가 있었습니다. 뒤지만한 털 달린 작은 동물, 겁 많고 밤에만 돌아다니고 벌레나 주워 먹던 그 하찮아 보이던 생존자, 바로 초기 포유류예요. 그리고 이 겁쟁이들이 공룡이 비운 그 거대한 왕좌를 통째로 물려받습니다. 뒤만 하던 이 동물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 갈래갈래 퍼져나가 오늘날 6영종이 넘는 온갖 포유류가 됐어요. 바다의 고래도, 초원의 코끼리도, 사바나의 사자도 전부 여기서 갈라져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갈래 중 하나가 나무 위로 올라가 손과 큰 눈과 영리한 머리를 갖춘 영장류가 됐어요. 바로 우리 인간으로 이어지는 그 가지 말이에요.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당신도 결국 그 굴 속에서 떨던 겁쟁이의 후손인 겁니다. 그리고 그 겁쟁이들은 마침내 공룡이 사라진 밝은 대낮으로 겁없이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. 수천만 년 동안 낮을 빼앗긴 채 어둠에만 숨어 살던 이들이 드디어 햇빛 아래 세상의 주인이 된 겁니다. 세상에서 가장 소심했던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번성한 존재가 된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 그날 강한 것들이 살아남는 게 자연의 법칙이었다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었을 거예요. 당신이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의 아주 먼 조상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작고 약해서 굴 속에 몸을 숨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. 그 나약함이, 그 겁이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. 심지어 그 흔적은 지금 우리 몸에도 남아 있어요. 우리 포유류의 조상들이 그 긴 세월을 어둠 속에서 밤에 숨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. 캄캄한 방에서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느낌. 그건 겁쟁이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아주 오래된 생존의 기억인지도 몰라요. 두려움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증표였던 거죠. 강한 게 이긴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멋대로 만들어낸 착각인지도 모릅니다. 600만 년 전 그 봄날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정반대였으니까요. 살아남은 건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변화 앞에서 몸을 낮추고 조용히 버틸 줄 알았던 자였습니다.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. 그 작고 겁 많던 생존자가 없었다면 오늘 이 서재의 페이지를 함께 넘기고 있는 당신도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요.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이 페이지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서재에 당신의 한 자리를 남겨주세요. 당신의 몸과 삶에 새겨진 또 다른 생존의 흔적을 들고 인류의 서재에서 다음 페이지를 펼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